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정부에서 제시하는 특별법의 문제점 또 이것이 다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논문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의 권리금속으로 이론적 고찰을 해봤는데 주택 임대차 보험사 대항력의 요건 말소 기준 권리, 배당 요구 유무, 개인 면제, 확정임차, 전세권, 임차권 등기, 상황별 임대 보증금의 배당 수리와 사회 권리금속, 전세 사기 예방책, 추임법상 소액 임차인의 재우성 변동금과 보증금의 범위, 그다음 전세 보증금 제도, 전세 보증보험 제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매 사례 등등 주택 전체 제도의 문제 심각해서 방안을 공개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논문에서는 빠졌는데 발표 이후에 수정할 생각이고 정부가 제시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내용을 제시한 것 같기는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어떤 정치적인 임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25일날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에서 우선 보증 재우성 변제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그 다음에 피해 주택을 구매하든지 또는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또 구매하지 않으면 LH에서 구매하고 임대하는 전세 세입자로서 입찰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특별법에 해당되는 경우가 너무 까다롭고 요건이 많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확정일자를 이렇게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두 번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고 있어야 하고, 세 번째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해서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보증금 상장액이 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하고 이 6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상당히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애매하고 추상적인데 물론 법이 통과됐으니까 하위법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내놓겠습니다만 이거 전체로 고찰해 볼 때 전세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논문에서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부에서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경공매가 진행되면 두 가지로 그 임대주택을 임차주택을 임대차 주택이죠. 매수를 희망한다. 그렇게 세입자가 그 집을 사겠다 이 말이죠. 매수를 희망할 때 낙찰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경공매 유예 또는 정지를 하고 일정 시간을 줬다가 그 다음에
우선 배수권을 부여하고 조세 채권을 안부돼갖고 과세를 하고 낙찰 잔금을 낙찰이라는 말은 매각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용어가 바뀌기 때문에 매각 대금을 지원하고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을 해준다. 이 점에 있어갖고 실질적으로 전세 사는 임차인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 굉장히 미미합니다. 정말로 전세 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세 보증금을 전액으로 내고 전세 사는 사람이 경매됐을 때 집을 살 수 있는 또는 사고자 하는 그 대상이 1%에도 못 미친다는 어떤 그 내용이 있던데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집을 산다는 건 정말로 이게 하나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이 근본 대책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매수권 뭐 이렇게 줘도 사지를 안 하는데 무슨 매수권 줘볼 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 소수에 해당하는 방법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제 거주에 정부에서 내놓은 방법 중에서 거주를 희망할 때는 매입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계속 살겠다 이렇게 할 때는 공공이 LH 등 공공이 매입해갖고 임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우선 매수하지 않으면은 그 우선 매수권을 LH 등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고 공공 임대료로 전환해서 공급하고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를 할 수 있는 이 거주 희망자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잘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도 세계가 이것은 긴급으로 인한 복지 지원이라든지 신용대출 등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무슨 서론에서 우리가 주택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듯이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할 수 있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전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서 이게 개인의 잘못이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잘못이냐 일부의 중개업자 잘못이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책임이 있지만은 국가의 잘못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전세 피해자를 전세 사기라는 이 말을 전체적으로 쓰는데 사기라는 것은 형법상 용어이긴 하지만 그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전세 피해 그 속에 피해 속에는 전세 사기도 있고 방통 전세, 역전세, 갭 투자 등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는데 전세 피해라는 말이 그 이미지상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전세 그 사전 예방책이나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제화가 되어야 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대항력이라는 말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부동산이나 경매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분석에서 대항력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있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은 대항력하고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경매의 권리분석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소 기준 권리 이 담보 설정일보다 전입이 빨라야 되는데
전입이 효력이 전입의 중등록상 전입의 효력이 이길 명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집을 악용하는 임대인, 거의 전세 사기죠. 그런 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다른 것은 물론 법원에 등기가 되니까 접수 순서가 있고 접수 날짜가 있으니까 순위가 정해지는데 전입은 그날 순서가 공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길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조금 더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항력의 요건이 있느냐 없느냐, 첫째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소기준 권리가 어떻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지 7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건조당 설정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상세하게 몰라도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많은 혼돈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건조당, 저당, 건조당권, 저당권,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세권, 전세권도 해당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해당 정부가 있거나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만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르면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물론 대항력의 요건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세 보증금이 지불되고 그 다음에 그 목적물이 양도양수가 되고 거주를 해야 되고 이런 요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의 유무인데 경매가 갔을 때 배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안 했을 때 문제는 신청 안 하니까 배당이 없거나 신청 안 해도 배당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대항력은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이 하나도 안 되고 낙찰자한테 인수가 되죠. 어쨌든 이 전세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면 전세금이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매가 됐을 때 그 경락자에게 매수인에서 못 받으면 다른 경락자가 인수를 해야 되니까 시간적인 문제는 있지 전세 보증금이 뛸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항력을 갖추는 전세 제도를 법제화해갖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같이 사회적 문제가 이렇게 커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 대입변제가 있는데 대입변제는 대항력이 대입변제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입보다 선순위에 말소 기준 권리가 있을 때 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말소 기준 권리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자기가 대항력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으면은 이거는 등기에 표시는 안 되지만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순위에 배당 순위에 해당합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하면은 전세권 설정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권 설정이 했으니까 전세권 다 받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없었는데 전세권 역시 배당 순위에 해당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퇴거를 하기나 이사를 하고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로 간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의 배당 순위 사례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배당 순위가 달라지죠. 그 전세 사기 예방책으로서
과거에는 전세 사기가 대리인을 활용한 이런 사기가 많았습니다. 대리인이 인감을 어떻게 물론 인감을 위조해가 이런 걸 보면 오리지널 사기죠. 근데 대리인이 소유주를 그것도 소유주도 소위 말하는 아직 소유주 이런 시작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은 중간에 대리인으로 인한 사기 문제도 없지는 않지만 전세 가격의 상향 문제 업돼갖고 그 가격이 특히 이제 빌라 같은 신축 빌라 같은 거는 이게 자료가 상시하지 않으니까 이 가격을 업해갖고 그 다음에 전세 대출도 받고 이래가 그 경제가 또 악화되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이 상당히 많이 못 받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급상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과 소액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올해 58쪽에 보면은 57쪽에서 58쪽에 나와 있거든요. 현재 이게 법이 개정돼가지고 2023년 2월 21일에는 이것도 최근에 개정됐죠. 서울특별시 경우에는 1억 6,500 이하의 보증금의 한도입니다. 최우선 변제는 5,500만 원까지 되고 그 밖에 기타 지역에는 7,500만 원 이하의 2,500만 원까지 되는데 현재 이것도 실효성이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급해갖고 10년 전으로 봅니다. 우리가 보통 주택을 사게 되면 대출을 내는데 대출 내고 10년 동안 대출을 갚는 사람도 있지만 못 받는 사람도 많은데 10년 전으로 소급해가 보면 10년 전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4천만 원 이하 1억 1,400만 원까지인데 여기 문제점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나 보증금의 범위를 설정하는 그 기준점이 그 물건의 담보 설정의 기준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전세를 얻었는데 그 기준이 10년, 20년 전에 담보 설정된 등기부상에 그날로 기준으로 하면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차보호법에도 나와 있듯이 그 금액도 전체 경락 금액의 2분의 1 범위까지 소액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런 임대차보호법이 있고 그래서 그 기준점을 이게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전세 문제는 항상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특별법에서 이 기준점을 경공매 개시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경공매 개시일도 그것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전입일 기준으로 소액 임차 보증금의 금리와 최우선 변제 금액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59쪽에 58쪽에 걸쳐서 59쪽 대학로 인용 임차인의 경매 사례 분석인데 이 자료에서 이게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력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전세 보증금이 бан기나 적거나 경락자, 매수자에게 인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금액이 많고 그걸 떠나서 7차례나 경매가 또 진행됐다가 다시 또 보증금을 안 되고 다시 진행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볼 때 권리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법제화해갖고
계약력 있는 전세 제도를 만들면은 전세가 뛸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는 지금 현재 재우선 보증금액금이라든지 재우선 변제 금액을 이거를 과감하게 법을 개정해서 사회분자를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제3 주제 사회자를 맡았고요. 다들 들으셨겠지만 제3 주제가 부동산 경매에서 전세지배 문제 제도와 개선 방안에 관한 내용이고요. 사실 이 주제가 연구의 부분에도 나와 있듯이 그 사회적인 이 전세상이나 역전세가 사회적인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크게 문제로 부각되셨기 때문에 많은 토론자 의뢰라는 코멘트하고 그런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보면 17분이 남아가지고 좌장으로서의 역할은 다 하지 못할 것 같지만 이것이 조금 시간이 좀 연장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마친다는 이 측면에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한 3분 내외 정도로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제 오른쪽 첫 번째 부경대학의 이무도 교수님부터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골에서 온 이우도입니다. 저는 부산 수산대학을 1975년도에 입학해서 부경대학에만 12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사를 두 개를 겨우 어쩌다 보니까 따가지고 강의를 경영학하고 법학을 같이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부동산 아닙니까? 법률, 경영경제, 회계, 기술공을 다 망라한 거라는 것은 다 아시는 거고.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과거에 토론하면 맨 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생해도 되는데 처음이니까 제목만 던지고 나머지 분들이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경매, 전세, 문제점 개선 방안인데요. 이번에 문제가 생기면 너무 과다해서 문제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권리 분석이 뭔지, 말소 기준 권리가 몇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 분류가 됐는지가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그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론하고 실무가 서로 회귀해야 됩니다.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저도 실무하다 보면 이론 같은 거, 이론하다 보면 실무가 모르니까 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융합, 퓨전을 해야 된다는 게 제 바람이고, 저는 다행히 작년 3월부로 한국자산관리학회 회장으로 부임받아갖고 올해부터는 인프라스트럭처, 즉 기반시설 또는 도시적 시설에 대한 연구 용역을 2030 엑스포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여당 야당 없이 전부 다 저희들한테 용역을 주는 바람에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모는 적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기준해갖고 뒤에 토론하시는 분들이 좀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무원 중출의 박정환 교수라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가 워낙에 저희가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다 보니까 되게 반갑기도 했고, 현실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도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금융이나 마찬가지로 남의 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도덕적 해이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제도가 합쳐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논문의 제목을 보고 문제점과 특히 경매에서 어떻게 이걸 고쳐나가겠냐라고 하셔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길래 이렇게 하셨을까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네, 제가 좀 살펴봤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전세 사기의 문제는 아까 대항력, 그래서 대항력이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냐, 경매로 낙찰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전세상이 대상 물건은 아파트가 보통 아니고 빌라나 원룸들입니다. 그런 경우가 매우 많은데 그 어떤 누구도 그 물건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지는 않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거주 희망을 하는 뭐 살게 해주겠다. 누가 거기 평생 살고 싶겠습니까? 돈 잠깐 넣어놓고 거기 잠시 거주하다 나가서 다른 데 살고 싶지. 그게 이제 보통 의뢰인들의 가장 큰 고충입니다. 뭐 실제로 경매로 낙찰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세금이 매매가액과 비슷한 경우가 많고 경매를 지나가다 보면 이런 물건들은 유찰도 진행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더 싼 가격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책임을 내가 물릴 수 있겠느냐, 이제 분노에 가득 차서 저희한테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 사실 마땅한 대책이 없어요.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논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실 해결 방안이 좀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간략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가 요즘에 전세 무용론, 전세 폐지론, 에스크로 제도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인지는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의문이긴 합니다. 그나마 지금 구체화된 국가정책이 이제 당해세를 우선 원칙제도를 좀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 해도 일단 어쨌든 적극적으로 임차인 너가 더 잘 알아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취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제한해야 된다 80% 정도로, 아니면 전세대출 대도가 지금까지는 전세가율의 110%까지 가능했었는데 이걸 줄여야 된다, 아니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까 이주제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좀 언급드리긴 좀 무섭긴 합니다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또는 성관주의 의무를 강화해서 그냥 아무거나 팔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알선의 이제 책임을 좀 더 강화하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또 내용들 중에서 대항력이 있으면 마치 다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좀 언급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현실과 다릅니다. 이게 대항력이 있고 경매로 내가 낙찰받을 수 있거나 경매를 통해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원하는 아파트 그런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많이 일어나는 게 2억, 3억짜리 그런 원룸, 빌라 수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그게 한 유찰 2억 원 되면 1억 원대로 떨어집니다. 1억 원을 내가 받으면 이제 1억 원은 날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취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미 임대인은 구속돼 있고 새로운 임대인은 찾기 힘들고 그리고 H유즈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디를 가서 구자를 받아야 되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좀 현실적으로 더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박용덕입니다. 고은영 박사님 그리고 전장은 교수님 논문 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행연구가 없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보면 학술적 용어보다는 구어체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바뀐 거는 좀 바뀐 용어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법조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도 열거를 해놓고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 길이라고 논문에는 적어놓고 이런 것들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전부 다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뉴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뭘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53페이지 좀 구체적으로 저는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국문초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의무적으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든지
보증보험을 가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인데, 그러면 이게 물권법 체계가 아마 이게 뒤흔드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러면 만약에 대항력을 갖춰야 되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대출이 있는 거는 전세 못 주고 무조건 주인이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는 지금 뭐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75% 내고 보험료는 세입자가 25% 내는데, 뭐 그냥 다른 주택도 보증보험은 가입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항력 없는 거는 무조건 전세 못 준다 이렇게 하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그 오른쪽 메뉴에 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되어 있고 또는 출장소, 공정인사무소, 등기소, 등기과에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복지센터는 그냥 그 행정복지센터 큰 동사무소를 이렇게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행정복지센터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어를 법조문에 있는 대로 좀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57페이지 왼쪽 메뉴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좀 너무 동그라미 4번 세 번째 줄에 보면 확정일자 조건은 대항력을 갖춰야 하며 이렇게 되는데 좀 이게 너무 확정일자 효력이 물론 발생하려면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만약에 1일날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도 했다면 2일날 오전 0시에 물론 확정일자 협약은 생기는데 이 표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조건이라는 말이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10번 동그라미 10번에 보니까 5월 26일날 전입신고하고 5월 27일 건재당 설정하고 5월 30일 확정일자인 경우 대항력은 5월 27일 0시 이거는 여기까지 맞는데 배당 선순위 전입자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부채로 돼 있어가지고 법적 표현이 아니어가지고 배당은 그 밑에 설명되어 있는 거 보면 배당은 지금 확정일자를 30일날 받았기 때문에 30일날이 되는데 순위가 뒤인데 어떻게 이게 배당 선순위 전입자라는 말인지 저는 잘 이해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에 그 전세 사기 예방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잔금 전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된다. 이게 대책인데 예방책인데 이거는 주민등록법 제11조에 위반됩니다. 원래 세대주가 전입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잔금 전날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돈 받을 때까지 전출을 하면은 대항력이 상실되는데 종전주택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종전에 보증금을 받아 나와야 되는데 받아 나오려면 동시행을 해야 되는데 미리 전출을 할 수가 없죠. 하루 전날. 그래서 이거는 좀 예방책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 그 3번에 동그라미 3번 아까 논문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중개업자 이건 개업공개사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그라미 3번 중개업자는 2014년도에 개업공개사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그 왼쪽 맨 밑에 2번에도 중개업자라고 되어 있는 거 개업공개사로 고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이게 아까 이게 전입신고 1일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재우선 면제 받는 게 전입신고 그래 10년 전에 건재당 설정 등기 할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 그러면은 그 물권자들이 피해를 받겠죠. 건재당권자가 10년 전에 건재당권 설정할 때는 그 재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 또 올라갈 줄 모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건재당 설정했는데 10년 후에 갑자기 그런 건재당권자는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거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마 좀 힘든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중개업자 맨 마지막에 중개업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개업법은 1983년도에 쓰던 용어고요.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근데 이 공인중개사법이 아닙니다. 이거 계약일 하루 전에 전입신고 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이런 말 없습니다. 전입신고 하루 전에 해야 된다, 하루 후에 해야 된다 이런 말 없고요. 주민등록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도 보면은 추상적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하나 제언을 드리면 지금 이 개업공개사들이 보정설정 손해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보정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을 가입을 하는데 작년까지 개인의 경우 1억 가입하다가 지금 올해부터 2억을 가입합니다. 근데 2억을 가입하는데 이게 금별로 2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손해 입힌 전액을 합해서 2억입니다. 한 개업공개사가. 그럼 전세 사기에 연루돼가지고 만약 10명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2천만 원밖에 안 되고요. 뭐 수십 명이 되면 몇백만 원밖에 안 되고 변호사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보정설정 금액을 한 건도 안 하는 개업공개사나 뭐 10건, 100건 하는 사람이나 보험료가 똑같아요. 암보험도 가입을 하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보험료가 높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어떻게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예를 들면 10,000원, 20,000원 보험료 내는 건 크지 않죠. 근데 보통 한 달에 10건은 하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입니다. 지금 1년에 24만 8천 원 냅니다. 공제료가 협회 2억 가입하는데, 그것도 한 건 한 건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그 개업공개사가 1년간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배상 손님 어려운 입장에서는 배상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현실입니다. 그 지금 뭐 그리고 이게 논문에 있는 게 지금 좀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 게 지금 아까 국세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보증금보다 국세를 먼저 배당한다고 했는데 지금 2023년 4월 1일부로 국세기본법 지방기본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법원 예정액이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먼저 배분하도록 이미 바뀌었고요. 또 어제부로 공인중개사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자기 취소했는데 이제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사기, 사무소 위조, 변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형만 받아도 자격 취소하는 걸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바뀐 법에 맞게 좀 고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뒤에 다른 분들 많이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포현대 정신교 교수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표를 예매를 하려고 했는데 표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6시 차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토론하고 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전세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안. 지금 현재 전세 사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이렇게 이제 문제시가 되고 있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처음 받았을 때 아직 정리가 덜 됐구나. 그래서 아직 논문을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를 아직 안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서론하고 그 다음에 2, 3, 4, 5 이렇게 목차가 있는데 특히 이제 서론 부분도 1, 2를 갖다가 빼버리고 그냥 해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논문의 형식에 맞게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차 2 부분도 이게 목차가 1부터 14까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뭐 법률적 측면, 법률적 측면, 제도적 측면은 제도적 측면 나눠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제 3하고 4가 이제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개를 갖다 합쳐서 목차로 1, 2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 문헌에 참고 문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전세제도 관련해서 문제점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논문들 좀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핵심적인 어떤 문제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적시해 주시고 그 저자 나름대로 어떤 독창적인 어떤 개선 방안이 있으면은 좀 이런 것들도 잘 적시를 해서 다른 논문하고 차별화를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라는 독창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 부동산 학계의 어떤 발전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논문을 좀 체계적으로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논문을 써주셨는데요. 그 주제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제목 자체가 지금 그 부동산 경매에서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는 전세제도의 문제점 그 자체보다는 그 발표자께서 임차인 보호 문제에 좀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목을 살짝 바꾸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면 그대로 전세제도로 가신다면 그 내용을 방향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이제 최우선 변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최우선 변제는 결국에는 소액 임차인과 관련된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소액 임차인이 아닌 일반 임차인들도 지금 많이 피해를 입고 있고 또 보호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조금 구분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숫자 2를 보면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주택 임차인의 권리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선순위 임차인보다는 후순위 임차인의 보호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내용도 결국에는 보호가 더 취약한 후순위 임차인에 관한 게 많은데 핵심적인 내용이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거라서 약간 그런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뒤에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은 또 후순위 임차인과 관련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로마 숫자 3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점에 관한 내용 없이 바로 개선안이 있기도 하고요. 또 문제점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독자로 하여금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당 요구의 유무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물론 임차권과 전세권을 비교를 해주셨는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기준이 말소 기준 전이 아니라 경매기시 결정 기입 등기 전이라고 하는 점이 약간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미 몇 달이 지났죠.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중요한 개정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주시면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방안의 현실성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전세계약을 대항력 있는 경우만 한정하는 것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괜찮았고요. 또 전세보증보험의 미가입 시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라고 또 주장을 하셨는데 낙선주의를 지속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그런 입장을 취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시면 좋은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제사회대학교 권호근입니다. 예, 우선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전세 사기 제도 그쪽에 맞춰가지고 논문을 쓰신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시사성이 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아까 목포대학교 이제 정신교 교수도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봐도 정신교 교수와 똑같은 입장인데요. 아직은 논문을 이제 이렇게 완성본으로 제출했다기보다는 아마 이제 한국부동산학회에서 급히 발표하는 어떤 요청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앱스텍스트를 보면은 1번과 2번 보면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컨텐츠라는 게 연구 방법이라든가 연구 목적 또 연구했던 파인딩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연구초록은 지금 되고 있지 않고 또 앞에 여러 토론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문제점이 좀 많다 논문에 완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좀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보완은 천천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이제 딱 하나만 말씀드릴 거는 우선 그 제목이 조금 억지스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매와 전세 제도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제가 볼 때 전혀 상관관계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부동산 경매를 이제 굳이 논문 제목에 사용한 거는 이게 교수제자로 되어 있는 이제 전장훈 교수님이 이제 부동산 경매학회 회장을 하다 보니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문의 제목이 우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부동산 경매를 빼버리고 그냥 전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하면은 훨씬 주제가 좀 뚜렷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전세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뭐 아직까지 종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제 내용에 있는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부동산학과 최인호 교수입니다. 네, 저는 딱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용어의 문제, 그리고 전세 사기의 원인, 그리고 대책,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세 사기라고 하는 용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정부가 아무래도 검찰청 정부다 보니까 이렇게 형법상의 용어를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용어는 사실은 우리 학계나 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런 용어를 쓰지 말도록 이렇게 좀 뭔가 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논문에서도 이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지금 현재 몇 건이나 접수가 되었고, 그 이외에 사기가 아닌 전세 보증금 반환에 피해가 있는 그런 사건들이 몇 건이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 전세 사기라고 하는 그 형사상의 범죄의 건수는 아마도 일반적인 그런 전세 보증금 반환 피해 사례보다는 건수가 적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로 모두 전세 사기다,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의도는 굉장히 우리 부동산을 연구하는 사람부터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공인중개사분들도 아마 이거 기분 좋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전세 계약을 누가 체결합니까? 바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중개사 입회하에 계약서를 쓰고 하게 되는데, 전세 사기라면 누가 기망했다는 얘기입니까? 임대인이 기망했어요? 아니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작을 해서 기망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전세 사기라고 하는 문제는 용어 자체부터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보니까 국회를 통과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니고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이 법에 의해서 그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시법으로 뭐 2년 동안 운영하다가 없앤다고 합니다만은, 이거는 굉장히 또 어떤 포퓰리즘적인 그런 하나의 특별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두 번째, 전세 사기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저는 이게 전 정부의 전세금 대출을 무제한 확장한 결과로 인해서 전세가가 높아졌고, 그 전세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현재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생긴 하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책도 하나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금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될지 이런 것들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정부적 차원에서는 과거에 이런 피해 사례들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특별법을 제정했고, 그러면 또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반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도 아까 저희 변호사님도 계시는데 말씀하셨는데,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말씀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이전 임차인의 그 전세 보증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시면 이건 선순환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는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사례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구가 좀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연구의 제목은요, 좀 이렇게 바꾸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부동산 경매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전세 사기 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 반환의 피해가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저는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성대학교 최재근입니다. 먼저 학계나 실무에 매우 밀접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전정환 교수님, 박원영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본회의에 통과를 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를 했는데 매우 사실은 반발하고 있어요. 인천 미추홀이라든가 건축학, 빌라왕, 명백한 불법인데도 왜 이 나라는 이것을 왜 그냥 놔두었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대책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런 거에 대한 실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본인이 철저한 공부를 통해서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현실적인 대책이 이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건대학교 박용민 박사입니다. 저는 지금 실무를 중개 법인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전세 사기와 역전세를 같이 묶어서 보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교수님들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전세 사기는 명백한 의도가 깔린 계획에 의한 어떤 누군가의 편취를 위한 방법이고, 역전세는 시장 가격 하락에 의한 발생된 현상인데, 이걸 마치 제도가 좀 문제니까 다 이걸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뭔가 좀 약간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률적 제도를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할 때는 단순히 피해가 발생 근원지에서부터 쳐다보는 게 아니고 법률 전체적 구조에서부터 형평성 있게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부동산 경매는 말 그대로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사후적 절차입니다. 근데 전세 제도는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선순위 권리가 나오는데 다 물권적 보호 때문에, 물권적 우선주의 때문에 채권보다 우선해서 근데 그 뒤에 온 사람들이 배당을 못 받아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건데, 그런 제도를 손볼 때는 어떤 그런 법률적 구조적인 것부터 어떤 것들이 누구한테 얼마만큼 피해가 많이 발생할 걸 먼저 고민을 한 뒤에 이런 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까 앞서 교수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부동산 경매에서라는 타이틀을 빼고 차라리 전세 보증금 안전 회수에 대한 예방책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건 사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걸 유행해서 그런 실무적으로도 토의를 할 수 있었으면 오히려 현장에서 중개하는 중개사들이나 또는 이제 실제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들이 좀 더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좀 건설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결국 경매가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인데, 여기는 경매 매각 가격이 2분의 1을 최우선 변제 금액 너무 적다 보니까 피해자들한테 줘야 된다라고
라고 있는 측면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되게 상당히 금액이 커지니까 좀 반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금융기관이나 어떤 선순위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야 될 우선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 보는 것보다 좀 형평성 있게 제도를 건설적으로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사회적 문제로서 요즘 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고 좀 더 이제 설명력이 보완되기 위한 좋은 논문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 주제에 대한 토론에 이제 신중히 논의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요. 저희 3주제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고 또 이제 주제 자체가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주제다 보니까 먼저 그 프런트에서 만약 질문이 있으시다면 맥시멈으로 2개 정도까지만 받고 그리고 이제 발표자분들의 그런 답변이나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프런트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계실까요? 다 딴 데를 보시는 것 같아서 오시고 알고 그러면 우리 발표자분들께서 토론자분들이 코멘트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겠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 토론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좀 급하게 서다 보니까 미비한 점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보안에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혁 팀장 교수입니다. 훌륭하고 날카로운 지적 경험을 잘 받아서 수정하여 반영하여 훌륭한 해서 사법 입법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선 정신 교수님 이제 가시고 우리 권호 교수님 지적한 이런 마스터이 핑계 같지만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이제 좀 얘기해 주면 도현 박사님이 어저께 미국에서 오늘 왔어요. 그 전과제를 조금 말씀드리면 실무로 경력을 한 40년 이상 했습니다. 오래 하시는데 탐바가 있어갖고 우리 당국대학교 대학원의 부동산 경매 석사 학위를 받고 또 뜻한 바가 있어서 이번에 부동산 경매 박사 학위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미국에 가서 또 어저께 또 발표하려고 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이렇게 프레임 잡고 했는데 미처 여기 좀 제 이런 부분이 좀 미흡됐던 부분들은 제대하신 교수님들 그렇고 다 충분해서 반영해갖고 좋은 부분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선 제 생각에는 이 빌라왕 사건, 이 왕자라는 얘기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기자분들이 어디 뭐 왕자 붙일 데 없어갖고 이게 이런 데 왕을 붙이는가. 그거는 제가 강의할 때도 아주 극청으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경종을 울리는 강기로 우선 가야 되지 않은가. 근데 이게 지금 전세 이 사기 부분은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다 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참 법학이나 부동산 또 다양한 이제 실무 계시는 연구를 많이 해서 방안을 내야지만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 매매에서도 문제지만 경매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복합적으로 우리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지가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1980년 1월 1일 날 신설됐잖아요.
그때 조문은 5개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앙을 둔 조문이 3조 1항입니다. 3조 1항. 전입을 하고 인도를 받았을 때 그 1일날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물건이거든요. 물권적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 대항력이라는 것은 그 주택을 매수한 자에게 보증금과 존속기간을 계속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함으로써 그 법이 입법됨으로써 주택의 임차인들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새로운 집주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단지 전세 보증금을 최종적인 소유자에게 탈루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존속기간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제는 집주인 바뀌면 그럼 내쫓기는 거예요.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명도소에 판결 받으면 그럼 내쫓기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산으로 다리 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산이라도 가지 지금은 산에 가지도 못합니다. 이게. 이러한 상황이니까 극단적인 선택들을 젊은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게 3조 1항을 만들어갖고 그걸 한 10년 동안은 잘 보호가 됐어요. 근데 1984년도에 아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판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항력이 있는 요건을 갖춘 임차인들이 살구님 경매를 넘어갔을 때는 이 대항력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무용지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83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일명 중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3조 1항이라는 것은 경매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만든 것이 그 확정일자라는 제도가 나오게 됐잖아요. 3조 제2 2항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는 경매에서 낙찰된 것고 배당을 해주겠다. 그 배당을 해주는데도 나중에는 이것도 해결이 안 돼갖고 결국 나온 게 뭡니까? 주택임대차 8주이한 소액 임차인이잖아요.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는 당분금보다 일정한 걸 먼저 배당해주겠다. 이러다가 또 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임차인들 보증금이 내년보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IMF 부재 발생한 거죠. 당분의 예로 아마 임대인이 그렇게 소름 받은 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전세금 강한 청구 소득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갖고 결국 그때 또 마지막 나온 것이 주택임대차법의 임차권 등기입니다. 임차권 등기. 이런 제도로 해서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존속기를 안정적으로 지키려고 계속 변천해 왔는데 지금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는 복합재료가 좀 많이 관련되어 있다. 첫째는 이 부동산 가격이 추락한 것이 또 원인이 된다. 추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그 맞춰서 한 80%로 전세금을 들어가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 금리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그냥 추락하다 보니까 전세가 역재산하고 특히 여기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악용을 해갖고 사기를 치갖고 막 몇천 원을 갖다가 그 전 재산을 갖다가 다 뺏어갖고 극단적인 선택을 젊은이에게 이렇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이제 지금 그렇게까지 주택임대차법에는 상당히 그걸 계산했는데 어떤 법으로 갖다가 이거를 그런 임차인들을 보호할 것인가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딱 부러지게 나오기는 참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나는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퍼펙트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 사안에서 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국회에서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입법적인 이런 방안에 대해서 이제 학회 또 개최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랑 또 입법부에서 또 많은 또 학을 이 단체 이제 학생들 해갖고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뜻이 있으면 뭔가 이제 돌파가 될 겁니다. 이게 방안 나오는 데 대한 생각에는 아주 뭐 퍼펙트한 이런 방안에 대한 임차인들을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안은 아니래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씩 나올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 나름대로는 이제 이게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서 이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으면 좋은데 배당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 배당 금액 자체가.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내가 보기에는 이게 첫째 문제인 것 같아요. 경매대로서 확정일자 같은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낙찰이 계속 떨어지니까 배당 안 돼. 소액 임차를 배당해주면 일정한 걸 배당받아서 하다못해 방학한 8개월에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아까 보면 뭐 선순위 뭐 이런 관계들 또 금액이 그 담보권 설정 일자에 따라서 금액하고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좀 조율을 돼가지고서 뭐 한시법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어느 정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면 한시법 해가지고 네, 그리고 그 홍보에 대한 문제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 지금 뭔 얘기냐면 지금 젊은 층들이 지금 극단적인 이런 선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기성세대는 많이 알고 있죠. 학생일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 어떤 요건을 같이 아는데 20대, 30대들은 그럼 정부에서 동사무소 학생일자 받으면 이거 당연히 보호가 되겠지. 이렇게 인식 갖는 20, 40대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실질적으로 학생일자 받았다고 해서 다 보호됩니까? 아니잖아요. 소액임차인도 실제로 들어보면 최우선 변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어요. 4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돼. 금액만 맞아야 되는 게 아니고 담보권 설정 일자하고 맞아야 되고 배당 요구 신청해야 되고 그리고 경매기 실증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맞춰야 되고 이거 4가지 다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젊은이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심플하게 해서 젊은 층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의 장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제 생각은 이 보증금에 대한 이 전세 이 보증제도 요것도 좀 보완을 해줘요. 무조건 다 믿고 있는데 이게 100% 믿을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보완을 이 차제에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경매에서 이런 임차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지금 아까 얘기했던 소액 임차인의 이런 대한 부분들도 뭐 한시법으로 하든 뭐 개선 방안을 좀 이렇게 입법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학전일자라는 제도를 가지고 흔들리면은 물권의 큰 이 근본을 흔들리기 때문에 안 되고 소액 임차인의 이런 대한 부분을 한시법으로 해서 또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이런 방안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할지라도 나중에 이게 또 계속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부동산 가격은 우리가 사람이 그 철학과 마찬가지로 기쁜 일 있으면 슬픈 일 있듯이 언젠가 또 오를 건다. 이게 오르면 또 전세는 안 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세 금액을 시세에 맞춰갖고는 똑같은 반복적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 임차인에 대한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담보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더 보다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하더라고 또 훌륭하신 그 질의 이래 해주신 거 반영을 해서 그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향후 입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3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